안녕하십니까. 시사 큐레이터 정치부장 이하원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의 전산 담당하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 논란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접 문상을 가서 그 사진도 아침에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형기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보 씨, 저희가 이제 임보 씨라고 나가지고 가족들에게 문서를 남겼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 직원이 어제 남긴 유서는 경찰서에서 이제 공개를 해서 다 나왔는데 이렇게 또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참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그 파장이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아니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야당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냐고 하는데 이 위원님의 판단은 지금 어떤 쪽입니까? 지금 일단 이 가족들한테 남긴 이야기를 보면 사실 국가정보원 지원 요원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무거운 참 직책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것이고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한테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신분 자체를 노출시킬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당시 어떤 특히 이제 20년 동안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한 직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미스가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겁니다. 예. 특히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이게 이제 본인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부를 아마 삭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삭제된 것 자체가 지금 국정원장이 나서서 다 공개를 하겠다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 수 있는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가족들한테 남긴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 진정성을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예. 쌓아왔던 이 요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 죽음 자체를 헛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 위원님의 그 발언에 좀 공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부장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관련된 정보하고 또 소식들이 좀 들어오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또 하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 한 부분 읽겠습니다. 그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원님, 네. 국정원에서 이렇게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고 또 강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언론 또 어떤 야당 정치인들 좀 무분별하게 국민들을 사찰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언론과 어떤 야당 정치인들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국정원으로서는 모든 걸 다 스크린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우리는 한 줌도 꺼리낄 게 없다. 이런 자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알 수밖에 없고 시스템을 아는데요.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아마 동료 직원을 보내며 저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DJ 정부 때 이제 해고가 좀 이렇게 그 국정원 직원들 중에 많은 직원들이 나오게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약간 집단행동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뭐 물론 국정원장의 양해를 구했겠지만 동료 직원을 보내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없었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정원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 그 회사원들과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게 일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예. 현장 파트에서 일하느냐 지원 파트에서 일하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목숨을 맡기고 있는 거고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훨씬 끈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들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명의식,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뭐 정말 그 뭐 공무원으로서 월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빛나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것만으로는 일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이제 풍파를 겪고 또 특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어려움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치,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님의 지금 판단하고는 달리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대국민 사찰용이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한 발언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도대체 국정원 내부의 무엇이 오랫동안 국가정보 업무에 헌신해온 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도갔는지, 불법이 없었다면 무엇을 왜 굳이 삭제해야 했는지, 또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도 왜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숨진 임씨 엔지 유서에 보면은 오해를 일으킬 자료, 또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 관련 자료, 이제 이런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이쪽 분야의 정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떠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삭제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대테러 공작 활동에 대한 자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국정원 직원분들은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철저하고 예. 또한 조직에서 배운 그런 그 정보에 대한 민감성, 정보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철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보를 분류해서 네. 만일에 정보가 노출이 되면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마 필터링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국정원 같은 경우가 자, 삭제한 것은 100%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임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왜 굳이 삭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삭제를 복구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일 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그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예. 그런 여유가 없었고 네. 또한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분은 착각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숨진 임 씨가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인데 저희 TV조선이 삭제된 부분의 핵심 내용을 단독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가 삭제한 파일에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자가 국내에서 활동한 정황이 들어있는데 신은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시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에는 해킹 대상의 위치 정보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킹 대상자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휴대폰 주소, 이른바 휴대폰 IP 기록이 삭제됐다고 정부 주요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 공작의 일환으로 몰래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공작 대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찍힌 기록을 삭제한 겁니다. 이들은 주로 제3국에서 북한을 오가는 우리의 공작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해외의 공작 대상자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와 우리 국민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이 같은 활동이 마치 국정원이 국내에 우리 국민을 해킹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테러 또 대북 공작용 내용이 밝혀지면은
그게 큰 무리를 일으킬까 싶어서 이 사람이 삭제하지 않았겠느냐. 숨진 임 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기술 전문가로 공작 요원은 아닙니다. 임 씨는 유서에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을 100% 복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우리의 대북 공작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저희 TV조선의 취재에 따르면은 국가정보원이 의심이 가는 내국인이 말고 외국 국적의 인사들에게 이런 해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심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국내에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서 활동한 기록이 남지 있을 텐데 그 기록들을 삭제했다라는 게 저희 취재의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자, 최 교수님, 지금 그러면은 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게 이 100%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마 해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이 파일들을 복구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100%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예. 만일에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늘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유출 자료에서 138개 우리나라의 IP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38개 IP가 국내 야당에서 얘기한 대로 국내를 막 사찰을 하고 좀 남용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현재 인터넷의 생태계는 그 추적과 또는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그냥 단순히 IP 주소로만 사용하지, 그거를 어떠한 객체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누가 추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추적을 다 막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IP에서 이 어떤 패키지, 어떤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그것이 거기서 온 건지 아니면 최초의 출발지가 거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기술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기존에 있는 IP가 중간을 거쳐간 IP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실제 출발 IP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국내 IP라고 인정할 수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 국정원과 새누리당에서는 20명분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차별로 이렇게 내국인을 사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쪽 얘기가 맞습니까? 그 20명분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가격이 싼 그런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이제 조작이 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정도의 아주 고가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그 안에 적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구입을 할 당시에 20명분을 구입을 했으면 그것들을 늘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까지 했을 거냐 하는 생각은 제가 판단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윤 센터장님, 이번에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이번 야당의 특위위원장을 맡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안철수 특위위원장이 맡았으면 분명히 전문가로서의 뭔가 하나 특장을 좀 발휘해서 이게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지지율을 띄울 수도 있고 또 그게 만약 아니라면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 센터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권 주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는 기회를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면 또 뉴스에서 많이 이제 앞에 나오지 않게 되면 국민들 관심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지지율은 이제 정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와 메르스 국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양강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3자
구도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에 예.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쨌든 상당히 성과를 거두게 되면 지금 이제 강경한 진보 성향층이나 야권 성향층으로부터는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의 성향상. 근데 여기서 만약 성과를 거둔다면 어쨌든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호감을 얻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획이 어쨌든 실패로 돌아가면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리거나 대권주로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성공 거두기 어려우면서 예. 대권주자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논란. 자, 국정원이 또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들의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번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최형기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소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